두 번째 시간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냥 한참 했는데 15번까지밖에 못했네. 네, 16번. 자, 크루츠베르그 판결 이제 계속 나왔던 거 나와요. 자, 크루츠베르그 판결 적절한 것은 자, 니은 리을이 틀렸는데 니은을 보시면 베를린 시민이 크루츠베르그 부근에서 국영 담배 공장이 왜 나오죠? 벌써 틀렸죠. 크루츠베르그 판결은 전승 기념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국영 담배 공장은 딱 그냥 국영 담배 공장 거기에서 바로 국가배상 판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블랑코라는 소년이 차에 치였는데 그 친 차가 국영 담배 공장 차가 치인 거예요. 근데 이 블랑코 아빠가 딱 봤더니 국영 담배 공장 그 차 운전사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국영 담배 공장이 국영이니까 나라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한테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를 상대로 뭐 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학자들이 행정법학자들이 조금 책에다가 좀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랑코의 아빠, 그다음에 변호사가 행정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한번 청구해 본 거예요. 했더니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받아줘 버리고 또 그 국가배상 사건의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적으로 앞으로 국가배상은 행정재판소로 청구하라까지 다 그냥 만들어 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국가배상제도가 엄청 발전하게 된 그 시초의 판례가 이 국영 담배공장 사건, 이 블랑코 사건, 국영 담배공장 사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행정학은 미국 가서 배우고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행정학 교수들이 행정학은 미국 가서 배우고 법학은 다 이 독일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국가배상이라든가 또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랑스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 제도가 엄청 발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블랑코 판결 때문에 그래. 블랑코 판결 때문에 프랑스가 국가배상 인정한 최초의 나라가 됐고 또 계속 엄청 이제 발전을 해 나가죠. 그래서 크루츠베르그하고 이 국영 담배 공장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하나로 넣어놔서 틀렸고요. 자, 리을에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를 인정한 판결의 효시가 크루츠베르그 판결이야. 이것은 아까 띠토팔레 경찰 개입 청구권 띠토팔레 주민들이 막 시끄럽고 더럽고 막 먼지 날리고 하는 거 저거 좀 단속해달라. 연탄 공장에서 막 띠토로 막 석탄 바위를 막 자르는 거 그거 단속해달라라고 한 것이 경찰 개입 청구권 판례 띠토 판결이고요. 자, 17번 각종 외국 판례들이죠. 자, 기억의 블랑코 판결 이게 최초의 국가배상 인정 판례 프랑스의 판례고요. 블랑 프랑스입니다. 블랑 원래 프랑스어가 앙 발음이 엄청 그래서 저 누구지? 나 또 생각 안 나네 또. 저 강론에 그 범죄론 얘기할 때 아노미론 할 때 아노미론 주창자가 나 또 생각 안 나. 예? 듀르켐이 영어로 하니까 듀르카임 그렇게 얘기해야지. 프랑스어는 듀르깽입니다. 듀르깽. 그래서 이 깽깽이 앵 발음하는 것이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 블랑코 판결 프랑스 판결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니은의 크루츠베르그 판결 법치국가 경찰 개념 정립한 판례. 그래서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한 독일의 판례고요. 자, 디귿 리을 에스코베도 판결, 맵 판결, 미란다 판결 이런 것들은 형사 절차 판례로 미국 판례입니다. 미국 판례. 1960년대 미국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각종 형사 절차에서 경찰이죠. 여기서 경찰이 형사 절차를 위반했어. 그러면 그냥 위법한 것으로 그냥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들을 준수하게끔 만든 미국 연방 대법원의 각종 형사 판례들이 이 에스코베도 판결, 미란다 판결, 맵 판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판례고요. 자, 18번에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적 의미 경찰하고 형식 의미 경찰이 나옵니다. 실적 의미 경찰은 뭐예요? 성질상 경찰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자, 실적 의미 경찰은 성질상 경찰입니다. 형식적 의미 경찰은 형식상 경찰이에요. 성질상 경찰, 형식상 경찰. 이 형식상 경찰의 형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적 의미 경찰은 성질
성질 자체가 이제 경찰인 것을 실적 경찰이라고 하고, 형식적 경찰은 형식,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하고 있어. 그럼 무조건 그냥 경찰로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그러면 경찰로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실적 의미의 경찰은 이게 성질상, 이것은 형식상. 자, 근데 이 성질상이라는 것이 성질상, 성질이라는 것이 이론이죠. 성질상, 이론상, 학문상 개념이 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고, 형식적 의미 저는 형식상. 형식상이 뭐예요?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경찰을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형식상. 그래서 이것을 그 보통 경찰기관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에 적혀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국자법 3조 또는 경직법 2조에 이러이러한 것을 경찰이 임무로 한다. 그것을 경찰로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 경찰이고, 형식상, 법령상, 법 자체는 또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 법도 제도입니다. 그죠? 제도의 하나가 법이기 때문에 법령상, 제도상, 또 이것을 실무상이라고도 하죠. 실무상. 실무적으로 성질을 따지지 않고 실무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거. 형식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실무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실적 경찰하고 형식적 경찰은 관계가 어떻게 되죠?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성질을 따진 것이고, 이것은 그냥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경찰기관의 임무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다만 둘 다 경찰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적 의미의 경찰이 이렇게 있어.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이렇게 겹칠 뿐입니다. 이렇게 그냥 겹칠 뿐이야. 직접적인 관련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개가 서로 관련이 되는 것처럼 서술하면 무조건 틀린 짓입니다. 왜?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둘 다 경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18번에 1번,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진 않는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기관이 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은 아예 관련이 없는 거죠. 아예 일반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예 없는 겁니다.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을 담당하고 있어.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타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그것은 일반 행정기관이 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뜻에서부터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 업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경찰을 하고 있다고 해.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은 될 수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것은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만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이번에 정보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정보경찰은 임의적인 작용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질통 강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보경찰은 협력에 의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경찰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야?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그래서 이 행정경찰이 뭐 권력 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버린 거예요. 저 대륙법계에서, 독일에서 권력 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권력적 작용들, 정보경찰, 뭐 서비스 경찰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들어가고요. 자, 3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이렇게 봐, 서로 어느 하나가 포함되고 뭐 서로 관련이 있어 하나가 더 넓고 좁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그냥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떤 새끼가 이걸 형식적 경찰로 이름 붙여버려가지고 형식적이면 실적이랑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비교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형식적 명찰로 이름 붙여버리면서 그러면 실질적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아 해서 한 건데 사실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서로 다른 바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하나가 더 넓다, 좁다, 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지문입니다. 자, 19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실제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적정 목적을 위한 자입니다. 소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소극적 질서유지 그것이 바로 실적 의미의 경찰이니까요. 법대 실행, 법치주의 경찰, 대륙박대 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 행정 경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소극적 질서유지 자체가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잖아요. 소극적 질서유지 자체가 실적 의미의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작용이에요. 적극적 작용이 아니고. 자, 20번에 2번 지문을 보시면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 통치권 야, 진짜 이렇게도 시험을 내네. 그렇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질통 강제인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법치주의 경찰, 질통 강제인데 거기서 통이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이 그냥 국가 공권력입니다. 국가 공권력. 공권력. 그래서 부분 사회를 이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권력에 의한 것이지 강제 작용이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 공권력,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분 사회, 뭐 법정 경찰, 국회 경찰 이런 것들은 부분 사회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 개념 실정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통치권이 아니라 일반 통치권. 문제 쉽죠. 이런 걸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21번 자 경찰 개념 자 3번에 형식적 의미의 2번 21번에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 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을 벌써 틀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성질에 따른 것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에 따른 것이죠. 그냥 법령상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것 보통 경찰이 담당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실적 의미의 경찰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해서 해놔서 이제 틀렸고요. 2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 자, 1번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인데 이론상 학문상 개념이 아닌 틀렸죠. 그래서 반대로 해놨고요. 자, 2번에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자체가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해야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인데 일반 행정기관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자, 3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 이 두 개가 어느 하나가 더 넓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포함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형식적, 실질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누가 형식적이라고 딱 이름 붙이니까 그럼 실질적이랑 대비되는 거 아니야? 대비는 무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는 것처럼 뭐 어느 하나가 더 넓거나 또는 뭐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그냥 틀린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3번 자 경찰의 분류 이것도 뭐 시험에 좀 나와요. 저 앞쪽에서 낼 것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서는 조금 특이한 표현 같은 거 나온다 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풀 수 있어요. 왜냐 사지선다형은 4개 지문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상한 단어 나오고 막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경찰의 분류 2번에 예방경찰,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맞아요? 맞죠? 시즌 내죠. 발동 시점에 따라서 진압경찰, 예방경찰 시즌 내. 자, 3번에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장래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죠. 반대로. 행정경찰이 뭐예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니까요. 법대 실행. 그래서 행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질통,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지라는 것은 현재 장래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거에 어지러진 것은 뭐 되짚어서 돌려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경찰이 과거가 아니라 사법경찰이 주로 과거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법경찰이 아니라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행정경찰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법대 실행. 자, 4번에 질서경찰, 봉사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 유무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구분 기준이 뭐죠?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죠. 질질봉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 뭐요?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입니다. 그래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강제력 사용 유무 맞아요. 그래서 질질봉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라는 것이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권력적이면 질서경찰,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하면 봉사경찰 이렇게 구분합니다. 질질봉. 자, 24번에 경찰 개념의 분류. 자, 1번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뭐 그런 거. 봉사활동이 왜 들어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질통 강제입니다.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경찰, 정보 경찰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면 안 돼요. 봉사활동. 자, 25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 행정법학, 독일 행정법학이죠. 독일 행정법학. 틀렸고요. 자, 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치한다. 말도 안. 이거 그냥 틀렸어. 자, 다라는 맞습니다. 다. 사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왜 맞냐면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데 이 자치경찰만 수행하는 어떤 관서가 있어요? 그냥 위원으로서 시도 작용에만 둔 것, 이 지휘 감독기구로 시위 작용을 둔 것뿐이지 기존에 하던 경찰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했을 뿐이지 기존의 기관에서 보통경찰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데 자치경찰 공무원은 없어요. 옛날에 2006년도에 도입한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 공무원입니다. 그거 빼놓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도입한 것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어. 와, 진짜 누가 머리를 썼는지 아주 희한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놨어요. 무늬만 자치경찰이면 무늬만. 그래서 기존의 경찰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해놓고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의 경찰조직에서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니까 보통 경찰기관에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왜냐하면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할 때 명령 강제하는 것은 국가경찰 사무, 서비스는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뭉탱이로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했어요. 그것이 교생 경수 또는 생교 경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그냥 뭉탱이로 떼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 형적 의미의 경찰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새로 들어온 자치 경찰입니다. 자, 라의 공물 경찰은 실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거 맞아 틀려? 이게 지금 올해 경관 문제예요. 올해 경관 문제. 이거 사람들 엄청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리냐? 이 공물 경찰 때문에. 공물 경찰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 들어가? 일반 행정은 다 들어가는 거야. 일반 행정 안에서 권력적 작용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법대 실행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대 실행이 뭐예요?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똑같다고. 행정경찰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니까요. 행정경찰 중에서 권력행정을 이 경찰 개념으로 잡아버린 것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이렇게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 파트 그냥 행정 파트 하나하나 넣으면 다 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각종 뭐 건축 경찰, 위생 경찰, 뭐 먼 경찰, 몽경찰 뭐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법대 실행 이렇게 좀 해서 이해하시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학 하니까 저 경찰서에 경찰, 뭐 수사경찰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경찰학은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경찰학은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경찰 개념을 정립한 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이 뭐예요? 법대 실행, 권력 행정입니다.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분야 뭐 산림 경찰, 멍경찰 다 넣어도 이 실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적 의미의 경찰 안에서 뭐에 들어가? 대부분 다 이제 협의의 행정 경찰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적 의미의 경찰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 경찰과 협의 행정 경찰로 나누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 작용 안에서도 타 행정 작용에서 부수한 권력 행정, 타 행정 작용에 부수한 권력 행정. 일반 행정기관도 권력 행정 하잖아요. 권력 행정은 다 경찰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찰만이 경찰이 아니라 권력 행정 자체를 경찰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경찰학의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물 경찰도 실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요. 자, 사법 경찰은 실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사법 경찰은 아니죠. 질통 강제에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지라는 것은 현재 장래 향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과거에 어지럽힌 것은 유지할 수 없다니까요. 이미 어지럽히고 그냥 끝난 거지.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사람 때려잡는 수사경찰, 사법경찰은 이 실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자, 26번.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 자, 디귿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실적 의미의 경찰이 사회 목적적이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해서.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이 아니라 실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그다음에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조직을 기준으로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그냥 경찰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서 틀렸습니다. 27번 2번 지문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각계예요. 각계.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 다만 둘 다 경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고, 또 어느 하나가 뭐 더 넓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28번 경찰의 분류. 자, 2번에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자,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는 현상이 비경찰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실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눕니다. 그 기준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 그럼 보안경찰은 경찰만으로 경찰.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경찰만으로 경찰. 그거를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협의 행정경찰은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뭔 소리예요? 그 뒤에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경찰직 운영과 관리가 하는, 지금 뭔 얘기예요? 뭐 엉뚱한 게 나와버렸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얘기하는 것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논의를 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논의로 그냥 딱 바꿔서 그냥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로 하면 안 되고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걸 거기다 넣어놔서 그냥 서술해버린 거예요. 자, 29번 넘어가고 30번 경찰의 분류. 자, 1번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 진행했죠. 시즌 내. 오케이? 자, 시즌 내. 저 뒤에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유해를 미친 건 아니네. 그렇죠?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유해를 미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방경찰 맞죠. 사전에 하는 경찰 작용이니까. 유해를 미치고 있어. 그러면 진압경찰입니다. 근데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아직 유해를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경찰이고요. 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멧돼지 사살하는 것이 꼭 사람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후의 경찰, 진압경찰인 것이죠. 자, 2번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경찰. 맞죠? 독보협.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은 독자적으로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협의 행정경찰은 독자적이 아닌 것이죠. 타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경찰을 협의 행정경찰로. 그래서 독보협 맞고요. 자, 교통경찰은 보안경찰. 그래서 보안경찰의 주 예시가 교생풍 해경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보안경찰의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우리 보안과 경찰, 그것은 실적임의 경찰이 아닙니다. 보안과, 지금은 안보수사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 경찰 안에서 보안 기능, 안보 기능 경찰은 실적임의 경찰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실적임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 목적적 작용인 보안과, 안보수사과 경찰은 실적임의 경찰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질상 보안경찰, 이 성질상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어집니다. 이 보안경찰하고 협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 구분이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그래서 독보협의의 독보요. 업무의 독자성이라는 것이 보안경찰은 경찰만으로 경찰,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협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경찰, 그러니까 독자적이지 않은 것이죠. 보안경찰은 독자적인 경찰, 협의 행정경찰은 독자적이지 않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입니다. 자, 보안경찰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경찰 기관의 작용만으로 경찰. 오케이? 오케이? 맞죠? 맞아요. 맞는데 다만 그러면 저 보안경찰이 무조건 경찰기관이 하고 있어야만 보안경찰이냐? 아닙니다. 보안경찰의 주 예시가 교생풍, 해경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입니다. 오케이? 주로 예시가. 자, 근데 이때 해양경찰은 우리 경찰의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잖아요. 해양경찰 특별경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안경찰,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경찰기관만으로의 경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반드시 보통 경찰기관만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해양경찰도 보안경찰의 한 예시고요. 자, 하나 더 나가서 소방경찰은 보안경찰일 거 아닐까요? 소방도 보안경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어? 저 공제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그게 장황하게 적시가 됐습니다. 왜 그래? 잘 생각해 보시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경찰은 그 작용만으로 경찰이에요. 해양경찰도 그 해양경찰만으로 경찰이잖아. 여러분 소방도 권력행정이에요. 불났어. 집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불만 딱 끄고 그냥 물 그만 뿌려주길 바라는데 불났어. 불 끈 다음에도 불 계속 뿌려. 완전히 막 불씨까지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 다 부서져 버립니다. 소방이 불 끌어가는데 그 입구에 차 세워놔서 차 다 때려 부숴버려요. 유리창 깨가지고 차 옮기고 소방차 들어갑니다. 소방 기능도 권력적 작용입니다. 근데 소방이 불 끄는 거잖아요. 불 끄는 것이 불만 끄는 것으로 불을 끄는 것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양경찰도 보안경찰의 하나라고, 이것은 그냥 교생풍 해경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소방경찰도 굳이 따지자면 보안경찰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보안경찰을 얘기할 때 타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은 경찰이에요. 타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은 실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래서 경찰기관만으로 실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으로 봐요. 그러나 그 보통 경찰기관만 보안경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이나 소방경찰도 보안경찰에 들어간다. 그냥 머릿속에 좀 생각 좀 해주고 계십시오. 자, 3번에 30번 문제의 3번 지문. 삼권 분립 사상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그렇죠? 우리 국가의 기능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삼권 분립 사상이죠. 그래서 3, 4행 또는 이것을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누는 기준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행, 삼사행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또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목사행, 삼사행 숙지해 주시고, 뒤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행정경찰이 실적 의미의 경찰. 그래서 법대 실행, 오케이? 법대 실행. 실적 의미의 경찰이 행정경찰하고 똑같습니다. 실적 의미의 경찰이 권력 행정을 실적 의미의 경찰로 독일 행정법학자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대 실행이기 때문에 반대로 쓰여져 있고요. 자, 4번 맞는 표현인데,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질질봉 맞네요. 질질봉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과 내용이 뭐예요? 권력적 작용이냐 비권력적 작용이냐 그 말입니다. 권력적 작용이면 질서경찰, 비권력적 작용이면 봉사경찰 그렇게 구분하고요. 끝에 범죄 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범죄 수사 이 강제하잖아. 근데 방범지도 딱 봉사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이 경찰 개념의 구분은 대부분 실질적음의 경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 수사는 실질적음의 경찰은 아니잖아요. 범죄 수사는 형식적음의 경찰이지만 실질적음의 경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경찰 개념 구분할 때는 실적음의 경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질서경찰의 예시에, 질서경찰의 예시에 범죄 수사도 그냥 얘기해서 그냥 서술을 해버리고 그냥 맞는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3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험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실적음의 경찰에서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걸 이제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적음의 경찰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쳐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는 것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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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서술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맞는 지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맞는 지문인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비경찰 현상입니다. 근데 맨 앞쪽 서술에 범죄 예방과 검거. 검거는 뭐예요? 예방은 실적음의 경찰로 들어갈 수 있고 형적음의 실적음의 경찰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적음의 경찰이 아닌 것도 예방에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예방을 권력적 작용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나 검거만큼은 분명히 실적음의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찰이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실적음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서술을 할 때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지금 이게 범죄 예방과 검거가 지금 보안경찰의 예시로서 지금 서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여기서는 또 엄격하게, 그러니까 우리 각종 서술에 막 허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우리가 용인해버려. 어떤 것들은 그 허점을 용납하지 않고 틀린 지문으로 또 잡아버려. 그래서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실적음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찰로 나누어지는데, 다만 이 서술을 할 때 그냥 권력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얘기하면서 보안경찰의 예시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보안경찰을 얘기할 때는 또 하여튼 범인의 검거는 안 들어가.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술은 그냥 또 용인합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죠. 객관식 문제는 허점이 있죠. 허점이. 어떤 지문은 그냥 살짝 넘어가죠. 어떤 지문은 딱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용납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2번 경찰의 분류와 구분 기준 다 맞는 표현인데, 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독보협. 오케이. 자, 시진 내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과 진행경찰 시진 내. 자, 다에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 임무를요. 목사행이죠. 목사행. 그래서 이 행정경찰 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뭐예요? 실적음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죠. 제가 그러니까 이 법대 실행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쓴 거예요.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음의 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실질적 경찰이 행정경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 협의잖아. 협의에다가 뭘 합쳐? 그러면 그냥 행정경찰이든 광의 행정경찰이든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실적 경찰이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법대 실행에서 실적 경찰, 행정경찰 똑같다는 말이 여기서 할 수 있다니까. 실적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눠. 협의의 행정경찰에다가
부항경찰 뭘 합해? 그러면 행정경찰이 됐건 광해 행정경찰이 됐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경찰을 얘기할 때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적 의미의 경찰이 부항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진 이때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러나 광해 행정경찰은 행정경찰이나 광해 행정경찰이나 똑같아. 광해 행정경찰은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행정경찰이나 광해 행정경찰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대신 협의 행정경찰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죠. 협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부항경찰과 구분됐을 때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 행정경찰에다가 합한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됐어요. 즉 협의 행정경찰에다 뭘 합했으니까 그러면 합한 것은 행정경찰이 됐건 광해 행정경찰이 됐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행정경찰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행정경찰은 그러니까 협의 행정경찰 하면 그냥 저 보안경찰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냥 딱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행정경찰 말고 그냥 행정경찰이나 광해 행정경찰은 똑같은 의미로 써요.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다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이렇게 쓰나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협의 행정경찰은 확실히 구분되는 또 별도의 개념인 것이고 그래서 광해 행정경찰이나 행정경찰이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을 기준으로 그래서 목사행 이러한 경찰 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리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고 그래서 목사행, 삼사행, 목사행, 삼사행. 자, 라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권한과 책임의 소재,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오케이? 권한과 책임의 소재, 국가경찰, 자치경찰, 소국자. 오케이? 소국자. 자, 마의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구분이다. 그래서 평시경찰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이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경찰 업무를 하는 거. 비상경찰은 국가 위기 시에 비상계엄이 발동됐어. 그럼 군이 경찰을 접수해 버리거든요. 그런 때 군이 경찰을 담당하는 거 그거를 비상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구분. 자, 바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봉. 여기서 말하는 질과 내용은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권력적이면 질서경찰,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봉사경찰, 서비스경찰 그렇게 갑니다. 자, 아래 경찰의 분류를 보시면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찰의 분류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아니 지금 처 앞쪽에서 성질상 경찰을 쫙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질통 강제. 그래서 대륙밖에 경찰 개념이 쫙 고준경법위로 고준경법에 이제 법치주의에서 경찰 개념이 성질상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소극적 질서 유지로. 그러면 경찰의 분류라고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분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죠. 그렇죠. 아니 경찰을 분류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만 경찰 분류하는 것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지. 그러나 우리 경찰에서 경찰의 분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 지금 목사행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하고 똑같죠. 법대 실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눠지니까 보안경찰, 협의 행정경찰 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똑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혀 실적 의미의 경찰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그냥 모든 경찰을 갖다가 다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다가 머릿속에 틱틱 걸리는 것들이 있어. 틱틱 걸릴 때 우리가 실컷 실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해놨지만 경찰에 분류할 때는 또 실적 의미의 경찰만 성질상 경찰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경찰 다 놓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가지고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막 보다 보면 막 머릿속에서 틱틱 뭐가 좀 이상한 것들이 걸리는 이유가 모든 경찰을 다 놓고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번 자, 경찰의 종류와 구별 기준 1번에 질서경찰 봉사경찰 질질봉이죠. 그래서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라서는 목사행,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인 것이고 그래서 틀렸고요. 자 34번 경찰의 분류. 2번에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유해의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 수사, 범죄 체지,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광견의 사살, 광견 미친 개, 광견의 사살. 자, 나머지는 다 진압경찰이 맞아. 이 진압경찰은 사후 경찰이고 예방경찰은 사전 경찰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 이건 뭐죠? 이게 사전 경찰입니다. 예방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이라는 것이 총포 화약류를 취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것이 사전, 그것이 제한이죠. 그것을 어디다 둬? 법규에다가 두죠. 법규에다가 뭘 규정하면 총포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총포 화약류를 취급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법규에다가 어떤 제한 규정을 두면 그것은 진압이 아니라 예방인 것이죠. 예방. 그래서 이것은 진압경찰이 아니라 예방경찰입니다. 자 35번 넘어가고 36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제 자치경찰 자체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버리니까 무늬만이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번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그렇죠? 자치경찰은 주민들하고 붙어있는 경찰이죠. 또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하여튼 주민 대표가 일정 경찰활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은 그것이 뭐야? 시도자경위가 하여튼 주민 대표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주민의 대표가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주민의 대표가 어떻게든 경찰에 얘기를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붙어있는 경찰이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3번에 단점도 있는 것이죠. 3번에 자치경찰은 지방 세력 간섭으로 인해서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은 주민하고 붙어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방 권력이 경찰 권력까지 차지하게 돼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자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수행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죠.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독립적으로의 타겟이 누구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자경위 소속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업무 자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이 독립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해놨어? 시도지사를 타겟으로. 시도지사가 시도자경위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지. 왜냐? 시도자경위 위원장 임명 자체를 시도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시도자경위 위원 전부 다 임명을 시도지사가 합니다. 대신 시도지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다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추천권자, 지명권자가 추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죠. 거기에는 시도지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도 시도지사 영향권 안에 있어요. 또 시도지사가 직접 지명한 사람도 또 한 명 시도자경위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록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시도지사가 일정하게 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같은 단점이 있는 것이죠. 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국가경찰은 2번에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면 국가경찰은 능률성, 자치경찰은 민주성의 우위를 가지는 제도가 국가경찰은 능률성의 우위, 자치경찰은 민주성의 우위를 두는 제도입니다. 자, 4번에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국가경찰이 정확하죠. 자치경찰제로만 운영되면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리고 국가경찰제를 운영할 때 각 지방경찰한테 통계 보내면 제대로 보내지. 자치경찰제 운영하면서 처중앙에서 통계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제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통계 자료는 국가경찰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별한 통계는 자치경찰이 더 유리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만 발생하는 어떤 범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는 국가에서는 통계 잡지도 않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통계는 당연히 자치경찰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얘기할 때는 이게 행정학 문제예요. 행정학은 서술 조금만 바꾸면 다른 지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딱 그냥 머릿속에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술을 조금 바꾸면 다른 지문이 될 수 있다. 정오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37번 자치경찰 제도와 비교해서 국가경찰 제도가 갖는 장점. 자, 3번에 경찰 조직의 운영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게 국가경찰 제도가 아니라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이라 합니다. 왜 그래? 여러분 국가경찰은 전국을 다 통일적으로 하잖아요.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을 뜯어 고치려면 엄청 어렵겠죠. 자치경찰은 그냥 조그마한 것들이잖아요. 다 조그맣기 때문에 개혁하기 쉽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조그마니까 내 지역 내 자치경찰만 개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에 용이한 것이 자치경찰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것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 경찰의 개혁은 당연히 국가경찰에서 유래할 수밖에 없죠.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경찰 제도를 다 뜯어고치려고 엄청 어려운 거죠. 그것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설명 없이 개혁에 용이하다 불리하다 이것은 자치경찰이 조그마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국가경찰은 큰 덩어리니까 큰 덩어리를 고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되 다만 이것도 서술 방식에 따라서 다른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번 역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 4번에 자치경찰 제도는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아서 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며. 여러분 타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한 것이 자치경찰이에요? 국가경찰이죠. 국가경찰 그냥 치안 기능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안 기능을 대표하는 경찰청이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경찰청이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려고 하면 그 경찰청이 완전하게 치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치경찰 제도에서는 충남청이 다른 기관 충남청이 국세청하고 얘기하고 뭐 제주 시경이 국세청이랑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국가경찰이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더 원활한 것이죠.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39번 역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가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서 벌써 틀렸죠. 국가경찰은 능률성, 자치경찰은 민주성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주민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보다 더 봉사활동, 서비스 활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적 수단은 주로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더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속성이죠. 속성. 자, 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틀렸죠.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 자, 라에 국가경찰은 그때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것은 자치경찰이죠. 자치경찰 딱 붙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일부가 경찰에 참여하는 것이 자치경찰이죠. 지금 현재는 시도 자경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입니다. 40번 역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기억에 국가경찰은 그때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돼서 민주성은 자치경찰, 그래서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로 연결해야 되고요. 뭐 인권, 민주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로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저 미음에 국가경찰은 그때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은 자치경찰입니다. 국가경찰은 국가 전체적인 능률성, 통일성, 일사불란한 경찰력 집행 이런 것에 치중하는 제도고 자치경찰은 주민 옆에 붙어서 주민의 의사를 투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 해주고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 책임의식이죠. 이것은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이고요. 자, 41번 넘어가고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